시장에서 이미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아파트들에서는 소위 대박은 안 납니다. 곳에서 소위 말하는 폭등하는 아파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그 마레프만 보더라도 초창기에 다 미분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입지 찾아내는 건 심플합니다. 이런 곳은 보통 어떻냐면 왜 똑같이 집을 샀는데 저기는 수억이 올랐을까? 이런 질문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운이 아닙니다. 폭등한 아파트는 구조가 다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폭등을 유도하는 공통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피시설 때문에 외면받던 지역이 기피시설이 철거되면서 완전히 다른 입지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철도 차량기지, 쓰레기 처리장, 심지어 사창가까지. 이런 기피시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바뀌며 시세가 단숨에 상승합니다. 과거 집창촌 등 기피시설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던 청량역 주변, 그 중에서도 미주 아파트는 대표적인 구축 단지였습니다. 전용 86형 기준으로 2019년 실거래가는 10억 초반대였고 2025년 현재도 10억 2천만 원에서 11억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6년 동안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상승, 연평균으로는 1에서 1.5% 수준의 미미한 변화입니다. 같은 청량역 인근에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과거 사창가와 재래시장 등 기피 이미지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정비사업을 통해 초고층 주상복합 대단지로 탈바꿈했죠. 그 결과 전용 84는 2019년 분양가 약 10억에서 시작해 2023년에서 25년에는 최대 18억 7천까지 실거래되어 무려 8억 가까운 시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차이지만 구축은 제자리 걸음, 신축 대단지는 폭등했는데 이 차이를 만든 건 딱 하나, 기피시설 철거와 정비를 통해 입지 리셋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 브랜드 대단지 신축이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즉, 단지 연식만이 아니라 정비를 거쳐 다시 태어난 입지인가 아닌가가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청량리는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을 통해 낡은 도심이 중심지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던 곳이 대규모로 정비되어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됨과 동시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됩니다. 단순히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입지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보면 2014년 입주 당시 전용 84가 약 6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7억에서 18억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레프는 미분양이었죠. 바로 옆에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입주도 하기 전에 20억을 넘기면서 대장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고요. 비단 서울뿐만 아닌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산성역 일대는 전형적인 낙후 지역이었는데 재개발로 산성 포레스티아,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금빛 그랑메종, 하늘채 랜더스원 같은 대단지 신축으로 바뀌면서 과거 4억에서 5억 하던 구역이 지금은 13억에서 15억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그거 어느 세월에 해요? 분담금 부담 때문에 못 들어가요. 이런 얘기 정말 자주 들으시죠? 물론 시간이 걸리고 분담금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낡은 동네가 신축 대단지로 바뀌며 입지 자체가 격상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세 상승폭은 그 기다림과 비용을 충분히 상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개발 초기 단계에 진입하면 분담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이 탄력받는 구역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입주할 때까지 무조건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털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언제 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가 진짜 변할 지역이냐를 보는 눈입니다. 이처럼 낙후된 지역이 정비사업으로 탈바꿈하고 대단지 신축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가격은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 구조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도시와 뉴타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초에 오르도록 설계된 입지라는 뜻이죠.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교통망부터 학군, 일자리, 상업시설까지 모든 인프라가 동시에 설계되고 그 중심엔 역시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입니다. 개발 초기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7억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20억을 훌쩍 넘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는 9억대였는데 현재는 18억 이상으로 올랐고요. 고향 창릉 신도시와 가까운 향동지구도 7억에서 시작해 12억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흐름은 뉴타운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 예로 수색 증산 뉴타운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뉴타운 개발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DMC 센트럴 자이, 아트포레 자이 같은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지역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시세도 놀랍습니다. DMC 센트럴 자이 전용 8사는 고점 기준으로 17억, 아트포레 자이는 최근 12억에서 14억까지 형성되고 있어요. 예전 빌라 시세가 6억에서 7억대였던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시세 상승입니다. 이처럼 뉴타운과 신도시는 처음부터 오르도록 설계된 입지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폭등 아파트의 공통점을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기피시설로 외면받던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이 대규모로 정비되고 주변 인프라가 동시에 개선되면서 대단지 브랜드 신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순간 그 지역은 완전히 다른 입지가 됩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지역이 공원과 역세권으로 바뀌고 낡은 다세대와 빌라촌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하며 신도시 뉴타운은 처음부터 오르도록 설계되어서 시세가 크게 뜁니다. 과거의 청량리, 마포, 수색처럼요. 이 구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은 조용하지만 곧 바뀔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처럼 부동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어렵지 않게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제 채널 구독하고 함께 공부해보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